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진짜 인간관계에서 진짜 어려운 건 이런 거예요. 불편한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쵸? 친하기 싫은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진짜 고민되시는 경우가 진짜 많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 사람과 불편할 때 어떻게 하세요? 네? 네? 불편해요 그냥. 맞아요. 불편한 거 티내요. 맞아요. 불편한 거 티내면 되죠. 그러면 상대방도 아니까. 또? 네? 뭐라고요? 정면 돌파. 어떻게 해요? 말 많이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오 좋네요. 맞아요. 불편한 사람과는 딱 얘기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또요? 네? 안 만나요. 맞아요. 안 만나면 되죠. 불편한 사람은 안 만나면 되는 거죠. 또? 안 불편한 척해요. 맞아요. 가식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돼요. 그때부터. 저처럼 하면 됩니다. 또? 여러분 다 각자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친한 친구랑 그런 중화시킬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노하우네요. 또? 어떻게 하세요? 됐어요? 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는데 사실은 제가 또 말씀하면서 또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마이크 팩트도 사람이 모인 곳인지라 서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게 어떤 한 멤버가 다른 멤버의 저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전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 단점이 네 단점인데? 그죠? 내가 생각하는 단점이 네 단점인데 그 단점을 지 입으로 얘기하고 있고 저 사람이 저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인간관계가 되게 거울 같은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진짜 그렇거든요. 제 자신을 알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저 사람은 저런 단점이 있네?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그 단점이 제 단점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흉 보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흉을 잘 보는 사람들, 그 사람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흉 잘 보는 사람 자체가 단점이 많은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 사람이 단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단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건 거죠. 오히려 단점 때문에 불편하다면 그 단점이 자기의 단점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느 한 명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이혼을 하셨다가 다시 재혼을 하셨고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이혼 안 했구나. 이혼했다가 재혼을 하신 분인데 죄송해요. 네. 그분의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그분이 이혼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의 저런 면만 없으면 저런 점 때문에 헤어지는 거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대요. 그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거다 이랬대요. 그랬는데 다시 재혼을 했는데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고치기 시작했다는 건 거죠.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인간관계가 정말 불편한 사람이 정말 좋은 약이 될 수 있는 게 내가 싫어하는 점을 가진 사람,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인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꼴 보기 싫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꼴이 자기 꼴이라는 거죠. 자기 꼴.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를 다시 돌아보면서 이거를 자기가 자기의 개선점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봐도 정말 자기 단점도 아니고 진짜로 이 사람은 정말 안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진짜 많잖아요. 단점 너무 많고 이 사람은 진짜 구제불능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항상 어딜 가든 있죠. 어딜 가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바꾸려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못 버티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욕심이에요. 욕심.
저도 말기미를 하면서 느끼는데 뭐 힘싸움 들어오나 하면 그 사람이 바뀌거나 이러죠. 근데 그 사람의 무의식의 본성은 진짜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고 이런 게 바뀌는 경우는 큰 사건, 큰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바뀌거든요. 사람이 바뀐 경우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 척해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굉장히 편해져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런 또라이 같은 성향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 일장일단의 인간의 그 근본적인 모습 자체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일단도 바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마음이 좀 편해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좀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람의 단점은 바뀌지 않는다. 이 전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것도 욕심을 버리는 건데 두 번째 욕심은 이건 거예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아세요? 그쵸? 직장생활 10년 30 중반의 사람입니다. 회사를 다니면 또라이 질량 보존이 있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일정 수의 또라이가 존재한다는 법칙이에요. 내외에 상또라이가 있다 해서 팀을 옮기잖아요? 그럼 그 팀에도 똑같은 또라이가 있어요. 조금 덜 또라이다 싶으면 대신 그런 놈이 여러 명 있어요. 회사를 옮겨보면 거기에도 역시 똑같은 놈이 있어요. 예외는 거의 없어요. 내가 이를 악물고 버텼더니 어느 또라이가 회사를 그만두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뻐하긴 일러요. 그 자리에 또 다른 또라이가 들어옵니다. 이게 또라이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회사를 4군데쯤 옮겨본 저와 10명이 넘는 제 친구들의 징글징글한 직장생활에 증명된 법칙입니다. 만약 우리 회사는 또라이가 없는데 싶다면 본인이 그 또라이입니다. 그죠? 이게 10분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저 질린 것 같아요. 질린 것 같아요. 이게 10명이 모이잖아요? 10명이 모이면 자기가 특히 호감이 가는 사람이 2-3명이 있고 자기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이 2-3명 있고 정말 왠지 모르게 싫은 사람이 1-2명 꼭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정말 질량 보존의 법칙인 것 같아요. 항상 그만큼은 보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을 버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 또라이가 있네? 그렇다고 해서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디로 옮겨도 똑같은 또라이는 또 있다는 거죠. 그쵸? 이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질 수 있어요. 이 관점을 바꾸는 거죠. 관점을. 그래야지만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뭐 직장 상사나 뭐 같이 이제 또라이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 많죠. 시비를 가려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따지고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런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거의 똑같은 결말이에요. 관계가 파탄나요, 무조건. 시비를 가리기 시작하면. 왜냐? 시비를 가리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시비를 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존심의 나래에 바짝 쓰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젠 정말로 안 지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리가 없죠. 인정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파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끝은 파탄밖에 없죠. 그래서 논쟁이 계속되면 결국은 관계가 악화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거죠. 그쵸? 근데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비를 가릴 때. 아까와 또 비슷한 방법인데 이런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서운한 소리를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네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든다. 너무 느끼한가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 네 말을 듣고 나니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니까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힘들더라. 실망스럽더라. 이런 식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서운한 말씀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때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서운한 말을 하겠는지 네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운하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 서운했어? 이런 식의 공감의 표현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로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도 약간 이 관계에서도 회사에서 그런 표현 진짜 많이 써요. 제가 무언가 실망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변명하거나 핑계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대했던 건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안 되어서 되게 아쉬웠다. 더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아쉬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굉장히 크게 공감하고 이런 게 잘 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상처를 주는 사람. 근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제가 잘 보면 자기 마음에 컴플렉스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잘 주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되게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상처를 주고 막 이제 날이 바로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 되게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연민의 감정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처를 주는 직장 상사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도 연민의 감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불쌍하다.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막 이런 걸 질문하면서 듣다 보면은 저 사람의 마음이 되게 안타깝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또라이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한층 성숙하게 됩니다. 그쵸?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불편한 관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저는 마이캠팩트를 창업하기 전에 제가 이런 불편한 관계를 겪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이렇게 긴밀하게 정말 감정 깊이 감정이 상할 일도 없고 정말 쿨한 관계에서 잘 지낼 수 있었던 거였죠. 근데 마이캠팩트를 하게 되니까 서로 정말 내밀한 관계에 보게 되고 서로의 좋은 점 안 좋은 점도 많이 보게 되고 하게 되면서 저 때문에 떠난 수많은 사람들도 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점이 모자랐구나, 단점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어느 한쪽이 잘못됐든 자기에게 분명히 개선의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의 문제는 오히려 트러블 메이킹 하면서 이거를 자기의 관계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도약판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쵸? 저 사람만의 잘못은 아닌 거예요. 나의 잘못도 있는 건 거죠. 나의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의 날선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자존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관계들을 좋은 관계로 쓰고 저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좋아질 수 있는 비결이어서